정말 이게 가려운 게요. 그게 막 전신에 막 뭔지도 모르겠고 막 가려운 게 남아있으면 그거 진짜 불편하고 불쾌하거든요. 아주 소량의 니켈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복용해도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생기는 확률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늘 섭취하고 있는 겁니다. 쌀밥? 아니요. 햄버거? 네. 몇 킬로 드셨죠? 자, 바로 뭐냐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의 보스 피알랑 김홍석입니다. 여러분들이 목걸이, 반지, 귀걸이 이런 것들 하고 나면 그 부위가 되게 가렵거나 짓무르거나 붉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 바로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인 거죠. 가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불편해하는 것들이 바로 금속류에 대한 알레르기입니다. 도금을 하면 금을 이렇게 덧칠을 해가지고 금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걸 하잖아요. 그리고 은도금 같은 경우 은에도 광이 더 광택이 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니켈이 들어가 있는 합금을 완전히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광채도 잘 나오고 빛도 선명해지고요. 그래서 니켈이 상당히 많이 사용됐지만 결정적으로 큰 문제가 바로 이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의 빈도가 매우 높은 성분이라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보통 이 니켈에 대한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의 빈도를 보면 거의 뭐 한 15%에서 20% 정도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30%, 35% 정도까지 상당히 그 빈도 수치가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코리아 스탠다드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등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알레르기를 쭉 붙이는 것들을 하거든요. 붙여서 쭉 보면 거의 한 10명 중에 한 3명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청바지 입을 때 청바지 보면 버클 있죠. 버클에 보면 이 버클도 뒤에 쇠 닿는 부분, 동그란 부분 있죠? 그 부분이 배 밑에 계속 닿으니까 뻘겋게 되고요. 색소 침착까지 까맣게 돼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자, 해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원인을 피하는 겁니다. 버클 같은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부분을 천을 덧대서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끔 해주는 방법으로서 하셔야 돼요. 우리 몸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물질이 한번 알레르기야 라고 인식하는 그 순간의 포인트를 감작이라고 하고요. 우리 몸에서는 이제 정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로 인식을 해버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의 평생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지속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인들을 확실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만 이야기 드리면 영상 다 끝났는데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 제가 이걸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국내 피부과 학회지에서 니켈에 대한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있는 분들이 한 1%에서는요 아주 소량의 니켈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복용해도 전신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생기는 확률이 있고요. 10% 정도에서는 좀 고용량을 섭취를 했을 때 생긴다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가 니켈을 먹을 일이 있나요? 그럼 우리 어디에 있는 거야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니켈은요 우리 토양에 상당히 풍부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음식에 영향을 주는 그런 원소이기도 하죠. 질소 고정식물 이런 거 옛날에 배운 적 있죠? 예? 옛날에 그런 거 하지 않나? 우리 생물 시간 때 뭐 질소 고정 이런 거 뭘 배우지 않나?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식물이 활용을 해서 식물이 쓸 수 있는 원료인 암모니아나 유리아로 바꾸는 이런 과정들이 생기게 되고요. 효소가 필요해요. 뭐 유리아제라든지 뭐 하이드로게네이즈 같은 이런 효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 효소에 니켈이 꼭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연에 나와 있는 식물들은 결국은 니켈 함량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여러분들이 늘 섭취하고 있는 겁니다. 쌀밥? 아니요. 햄버거? 네. 몇 킬로 드셨죠? 자, 바로 뭐냐면 콩입니다. 콩이요? 네, 콩. 커피도 빈이죠. 또 코코아, 초콜릿을 만드는 코코아 있죠. 코코아도 코코아 빈이잖아. 실제로 상당히 높은 함량의 니켈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있어요. 콩. 된장찌개를 만들 때 콩으로 만들죠. 콩을 발효해서 만드는 음식이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게 메주고 그 메주를 활용해서 나오는 음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된장찌개, 청국장 뭐 이런 거잖아요. 자, 그 안에 뭐가 많다? 바로 니켈이 엄청 높다는 겁니다. 단일 성분만으로 볼 때, 성분만으로 보면요. 커피나 코코아 같은 이런 쪽에 상당히 높게 나와요. 근데 하루에 섭취하는 기준을 볼 때 커피를 국물에 말아드듯이 이렇게 먹지는 않죠. 우리가 건강 목적으로 매일같이 먹는 사람은 별로 없죠. 왜냐면 우리의 주식은 아니니까. 근데 주식에 포함되는 거는요, 하루에 먹을 때 그걸 충분하게 먹는 양이 한 번 먹을 때 들어가는 양이라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빈도를 차지하게 되는 게 바로 된장찌개인 겁니다. 두 번째는요, 김치찌개예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대표적으로 콩과 콩류에 상당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니켈에 대한 알레르기 접촉 표범이 있는 경우는 본인은 다 아시잖아요. 정말 이게 가려운 게요. 뭐라고 할까. 우리가 뭐 목이 한 두세 방만 물려도 정말 가렵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 가려운 것들이 힘든데 그게 막 전신에 막 뭔지는 모르겠고 막 가려운 게 남아있으면 그거 진짜 불편하고 불쾌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논문들도 좀 나와 있어요. 보니까 이런 분들한테 니켈에 대한 함량이 높은 음식을 제한했더니 훨씬 더 이런 부분들이 수용도가 좋아졌다. 그러니까 정말 반응도가 되게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상 먹는 음식이잖아요. 된장찌개, 김치찌개까지 이런 것들을 모두 제한을 한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콩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조금 줄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된장찌개 두부 정도만 조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음식에서 좀 줄여보고요. 하지만 커피를 그라인드에 갈아가지고 이렇게 내리는 우리 흔히 말하는 아메리카노에 같은 경우는 그 수를 좀 줄이거나 최대한 컨트롤 할 수 있을 만큼 본인이 최대한 좀 줄여본다면 훨씬 더 이런 문제가 생기는 빈도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약 늘 먹어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약을 끊을 때만 나빠지고 심지어는 의사 선생님들도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첩보검사도 해보고 원인을 밝혀봅시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이유가 첩보검사가 그거 다 붙이고 난 뒤에 이틀 3일 병원 와가지고 다시 다 떼야 되고 씻지도 못하고 환자들 그게 너무도 불편한 걸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뜻 검사하기도 힘들고요. 그 검사를 했다고 해서 뭔가 다양한 뾰족한 뭔가 방안을 제시를 못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 검사 결과가 환자분들한테 일단 실생활에 적용시키기가 참 어렵다 보니까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니켈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다른 뭔가 모르는 피부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나 가려움증이나 습진 병변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다면 바로 이런 음식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제한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 먹는다, 이 콩이 알레르기, 니켈의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시키는 물질이야, 이런 개념으로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니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뭔가 되게 많은 습진성 병변들이 막 올라오고 뭐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한 번 정도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한 2주 정도 한번 제한을 해봤을 때 이러한 증상들이 상당히 완화가 된다면 내가 니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유추는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확진은 첩보검사를 통해서 반드시 여기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는 게 보여져야 확진이 되지만 그런 병원들도 지금 검사하는 병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기가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어떠셨어요? 도움되셨나요? 도움되셨으면 댓글, 도움 안 되셨으면 댓글. 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